안녕하세요. 채널 캣박스의 영화 리뷰어 트랩입니다. 혹시 라스 폰 트리에라는 감독을 아십니까? 이름은 모르실지라도 어둠 속의 댄서, 도그벨과 같은 영화를 봤거나 들어본 적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적나라하고도 너무나 적나라하여 그 영화적 가치마저 왜곡하게 만드는 2013년작 ним포매니악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ним포매니아.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색정증, 즉 성적 욕망으로 가득 차 오로지 섹스에만 집착하는 여성을 뜻합니다. 이미 전작들을 통해서 우울하면서도 냉소적인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이어왔던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이 소재를 어떻게 풀어냈을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능히 예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독은 일말의 눈속임이나 감추는 것 없이 영화 ним포매니악을 통해 그간 폐쇄적으로 감춰져 왔던 여성의 성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성에 대한 인간의 편견과 내적 결핍을 성과 결합하여 어떠한 이야기로 풀어냈을지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인 조는 색정증 환자입니다. 누군가에게 구타당해 거리에 누워있는 조를 지나가던 행인인 셀리그먼이 부축해 자신의 집에 들여놓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되죠. 노년의 신사 셀리그먼은 자상하게 조를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밀크티를 대접합니다. 중년의 조는 그런 따스함 속에 이곳에 이르게 된 사연을 늘어놓죠. 조와 셀리그먼의 대화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진행됩니다. 볼륨 1과 볼륨 2를 합친 5시간 30분에 걸친 조의 이야기는 총 8개의 챕터로 나누어지죠. 챕터 1은 조가 자신의 첫 섹스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친구와 기차에서 누가 더 많은 남자와 섹스를 하는지 내기하는 내용이, 챕터 2는 첫 섹스의 상대자인 제롬을 다시 만나서 섹스에 자꾸만 무감각해지는 원인이 사랑은 아닐까 알아가는 내용이, 챕터 3은 제롬과의 사랑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다수의 남자와 수많은 섹스를 해가며 자신의 욕망을 뿌려대는 이야기가, 챕터 4는 홀아버지의 죽음이 조에 끼친 영향에 관한 내용이, 챕터 5는 첫사랑이었던 제롬과 다시 만나 사랑이 포함된 섹스를 알아가는 내용이, 챕터 6은 제롬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도 점점 성에 대한 감각을 잃고 또다시 많은 남자를 만나러 다니며 잃어버린 감각을 찾기 위한 노력이, 챕터 7은 결핍을 채우기 위한 자신의 성적 행동과 노력을 사랑한다는 조의 외침이, 대망의 챕터 8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새롭게 얻은 직업을 통해 만난 소녀 피와 전 남편 제롬과의 재회가 다뤄져 있습니다. 이 8개의 챕터는 조가 셀리그먼의 방에 있는 사물을 보고 즉석에서 생각해낸 주제로 진행되죠. 챕터 1은 벽에 박힌 셀리그먼의 낚시 추로부터, 챕터 2는 케이크를 먹는 포크에서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조가 이야기를 꺼내면 셀리그먼이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조는 또다시 그의 의견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위와 같은 결말을 향해 달려가죠. 이 영화는 그간 영화계에서 아주 조심스럽고 폐쇄적이며 아름다움으로만 포장된 여성의 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때문에 우리가 흔히 여성성에 대해 갖고 있었던 편견과 왜곡된 욕망을 극중 셀리그먼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죠. 조의 성 이야기를 추적하는 셀리그먼은 마치 성직자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조의 결핍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성도착, 무감각증에 대해 이해하는 척, 감싸는 척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에 드러나는 셀리그먼의 행동으로 인해 영화 내내 셀리그먼의 입장에 동조했던 우리의 편견을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는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ним포매니악에서 중년의 조를 연기한 배우는 이자벨 위페르와 함께 유럽의 대표 여배우격인 샬롯 갱스부르입니다. 영화인 집안에서 태어나 11살부터 연기를 시작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 배우는 수면의 과학, 21g 등으로 국내에도 이미 소개된 바 있죠. 그리 예쁜 얼굴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깊은 눈매와 날카로운 턱선으로 묘한 매력을 안겨주는 마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연기 생활을 이어와서인지 정말 많은 작품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연기 세계를 탄탄히 구축해왔는데요. 이번 ним포매니악에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조의 모습을 완벽히 굉장한 설득력으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볼륨 2에서 나오는 셀프 낙태는 영화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장면이었죠. 이 밖에 자극적인 내용과 소재에도 불구하고 라스 폰 트리에라는 감독의 명성에 너도 나도 달라붙은 배우들의 면면이 너무나 화려합니다. 제롬 역의 샤이아 라보프를 비롯해 우마 서먼, 제이미 벨, 윌리엄 데포, 크리스찬 슬레이터 등등 감독의 이름값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명배우들을 이런 영화에서 과연 볼 수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언급하고 싶은 배우가 있는데요. 바로 어린 시절의 조 역할을 연기한 프랑스 출신의 모델이자 배우인 스테이시 마틴입니다. 촬영 당시 22살의 어린 나이였던 이 여배우는 몸을 던져 연기했다. 아니, 몸 바쳐 연기했다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열연을 펼쳤습니다. 단순한 열연에 그치지 않고 성을 탐하는 여자, 탐하면 탐할수록 결핍되어가는 어린 조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했죠. 이 배우가 아니었다면 이야기의 흡입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 영화를 자극적인 소재에 묻히지 않고 온전한 인간에 관한 이야기로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녀의 데뷔작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에 참 뛰어난 열정과 재능을 가진 배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간 ним포매니악은 적나라한 섹스 장면과 과도한 성묘사로 인해 포르노를 능가하는 성영화라고 잘못 포장되어 왔습니다. 사실 포스터 자체가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고 나의 모든 구멍을 채워줘라는 카피라이트 역시 이러한 상상을 부추기죠. 이러한 요소들이 흥행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이 영화의 가치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다 혹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누구나 갖고 있는 내면의 결핍을 성적 욕망으로 채우고자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성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영화를 관람한 후 여성의 몸을, 여성의 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스스로에게 던져졌다면 그것만으로도 5시간이 훌쩍 넘는 상영 시간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긴 호흡으로 ним포매니악을 관람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채널 캣박스의 영화 리뷰어 트랩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